네, 최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은 캔들상으로는 음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심 키워드를 뜨거운 강세장, 조정은 기회냐 이렇게 좀 잡았는데 오늘 방송 전에 잠깐 언지를 드렸더니 오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조정이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잘 버티는 반도체이기도 하고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주인공이고요.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30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HBM 쪽으로도 계속 4에서도 하이닉스가 점유율 가져갈 거다. D램도 삼성전자 이겼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만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사실 30만 원 이상 보고 싶거든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지금 오버슈팅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연님께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고객 탁금이 64조 대 강력한 유동성 장세거든요. 네. 유동성 장세에서는 우리가 목표가를 정한다라든지 상단이 어디에 막혀 있다라고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당시에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갔었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밸류였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높았었고 네카우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물론 그게 정상이 아니냐라는 것은 여기서 논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단을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는 제가 MTN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2만 원 돌파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쇼커버가 나온다고 그랬죠? 쇼커버가 나오면 20만 원 후반까지 바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제 슈팅이 또 강하게 나오면서 바로 갔죠. 저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버슈팅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환매로 일단 끌어올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급은 지금 강심장 아니면 솔직히 들어오기 어렵죠.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눈 감고 매수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한 거예요. 눈 감고 손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주가가 정말 악재에 따라서 하한가를 향해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눈 감고 손절하는 것처럼 공매도 치신 분들이 어제 눈 감고 손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조금 약간의 그런 물량들이 잦아들고 나서 조금 상황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30만 원에 대한 어떤 부담을 충분히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자 삼성전자 얘기를 여기서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얘기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얘기를 좀 이제 저희가 준비 사항은 다음 얘기인데 안 꺼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상태에서 신규 매수 가입자라면 수익률이 어디가 높을까요? 삼성전자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가 6만 전자이고 하이닉스가 20만 닉스였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률이 어디가 높느냐? 하이닉스가 충분히 높을 것이다라고 봤었죠. 삼성전자는 6만 전자에 대한 어떤 반응 정도만 봤었던 부분들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 10%?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20에서 30% 정도 열려 있는데 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펀드멘탈로 보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HBM이 살아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D램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 하이닉스가 우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10% 날려면 어떻게 되죠? 30만 원대 초반까지 가야죠. 근데 30만 원은 심리적인 저항대죠. 저는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네. 돈도 자원이지만 시간도 자원이죠. 이제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네? 라고 좀 보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한 10% 정도 본다. 지금 구간에서는 10% 싸움이에요. 10%씩 먹고 들어가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제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6만 전자 안착한 다음에. 맞아요. 지금 이제 6만 전자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월요일 날 제가 개장 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가면 지수가 3,100, 3,200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나머지 종목들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텨주고 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의 상대적인 매력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뭐 매력이라고 본다면 수연앵커가 가장 매력도가 있죠. 하지만
가끔은 차용주도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원래 매력은 수연 아나운서한테 있지만 네. 차용주도 가끔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지금 삼성전자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하이닉스가 너무 가파르게 네. 좀 올라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고점을 형성한 하이닉스보단 가격 메리트가 삼성전자 쪽에 있다. 그러면 상단을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열어두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께서 하이닉스 상단 맞추셨으니까 3전도 한번 맞춰주세요. 저는 삼성전자가 7만 전자 돌파는 조금 한번 고민해보자. 그렇지만 지금 앞서 언급드린 10% 정도, 6만 원대 중후반까지는 그거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뭐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한 10% 정도 네. 구간으로 놓고 보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혹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내일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네.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은 극복해야 될 스스로의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조금 그 이상 가기에는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6만 원대 중반까지 보는 것은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고객의 타입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펀드멘탈로 가거나 주변 분위기로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소부장단 대응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부장 흐름 좋아요. 근데 뭐 제주반도체나 퀄리타스, 미래반도체 이런 온디바이스나 시스템 쪽에 정말 잘 가고 ISC, 소켓 종목도 오늘 11% 급등하네요. HBM 키워드보다는 사실 다른 쪽에 조금 더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그 시선은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추세를 돌리는 지금 강한 시세 종목을 봐야 되는지 HBM 그래도 HBM을 지금 조용할 때 사야 되는지 궁금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에 안 보이던 종목이죠. 어떤 종목이요? 지금 오늘 이제 올라가는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이런 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갔죠?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우리가 HBM 관련주들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눈에 안 보였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가면서 HBM 관련주들이 갔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니까 이제 레거시도 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조금 저는 움직인다라고 봐요. 여러 가지 또 더군다나 수연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SKC가 유리기판에 대한 또 언급도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저는 순환매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간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형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순환매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환매다. 네, 순환매에서 매매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죠. 내가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까 아니면 오히려 한 템포 조금 뒤에 가서 오히려 HBM을 지금 조정 때 매수를 할 것인가라고 본다라면 그건 하이닉스와 궤를 같이 한다. 오히려 반도체와 관련해 이제 뒤에 가서 또 다른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조정 시 HBM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잘 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HBM 소부장단을 조용할 때 미리 우리가 사놓자. 이렇게 소부장단은 판단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화제의 네카오입니다. 화제의 네카오. 진짜 이렇게 네카오가 국민 주식이었는데 다시 우리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어요. 네카오 조정은 기회인 것인가? 일단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잖아요. 네. 어제도 조금 미지근했죠, 움직임이. 네. 이럴 때 사야 됩니까, 네카오는? 저는 좀 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조정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네카오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놓고 보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바닥에서 제가 NTN에서도 바닥권에 있을 때 차트가 먼저 움직일 때부터 추적 관찰해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단기 쉼 구간에 왔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최근에 네카오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와 관련된 어떤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차트는 이격도가 벌어지면 그것이 만납니다. 이격도라는 것은 봉과 이동평균선이죠. 봉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기다리든지 봉이 내려오든지인데 지금은 저는 봉이 살짝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여전히 네카오에 대한 마인드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다면 긍정적입니다. 아직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조금 충분히 쉰 다음에 갈 때 그 힘이 더 강력한 거죠. 지금 그러면 파시는 분들은 왜 팔까요?
많이 수익이 나서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수연아 네네네.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네카오를 팔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불안하죠. 네, 안 수연- 사고 싶어요. 어?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그런 구간이에요. 사인 누군가는 욕구가 좀 강하다. 예, 네. 누군가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있고 사자보다 팔자가 많은 구간이에요. 물론 사자 팔자가 많나야 이게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만 지금은 사는 느낌보다는 파는 느낌이 많은 건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흔히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올라가던 거는 따라가지 못하다가 그게 조정이 하루 이틀 나오면 야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가능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는 저는 가능하다. 하지만 네카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왜 우는지 좀 살펴보고 어느 정도 울다가 제풀에 지칠 때까지 좀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네카오를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신정부 모멘텀이에요? AI 소프트웨어 기대감이에요? 아니면 코인 기대감이에요? 저는 그 셋도 아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냥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네카오를 끌어올렸었던 것도 유동성이거든요. 그때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컸기 때문에 지금은 네카오에 대한 유동성은 전 살아있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그런 내러티브가 충분히 붙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카오에 대한 유동성을 믿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조금 잦아들어야 다시 붙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답변. 제가 말한 어느 것도 아닌 유동성이 바로 네카오의 상승 재료였다. 코로나 때처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래도 제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이제 기대감이 큰 쪽이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정부 대 정부, B2G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긴 한데요. 아직 B2B라든지 B2C 쪽으로는 아직은 그래도 수익 창출은 조금 멀었다. 숫자는 조금 더 찍히는 거 봐야 된다라는 평가를 받는 쪽이긴 한데요. 조정 시에 매수 기회가 있다면 사야 됩니까? AI 소프트웨어는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기에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업무 보고가 들어갈 거예요. 대통령한테 각 부처 업무 보고가 들어가면 공약이 정책화될 겁니다. 그러면 AI와 관련된 공약이 구체화된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출신이다, LG 출신이다 이런 분들이 구체적인 공약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밀어붙일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성격 보니까 정말 뭐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AI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봅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언제 살 거냐? 8월 달 가서 업무 보고 나올 때 정책주로서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예정이다. 그때 가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네카오가 조정을 받으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조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현금화할 수 있으면 현금화한 다음에 이 섹터가 죽은 섹터가 아니에요. 단순 테마가 아니에요. 정부가 밀어붙일 테마입니다. 더군다나 미래 먹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조금 우리가 주변을 좀 살필 여유를 갖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의 흐름을 진짜 소장님이 잘 짚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AI 소프트웨어도 사는 시기가 중요하다. 섹터 자체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업무 보고 나올 때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 지금은 조금 조정을 그렇죠. 네, 우리가 챙길 건 유의해야 좀 하는 챙기고, 시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카오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에너지 쪽 좀 보려고 합니다. 신재생, 원전 다 볼 거고 일단 오늘 하나솔루션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다시 전고점 돌파 가능한지요? 이쪽도 정부 모멘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하나 글을 이제 쓰면서 정부 그 전력 고속도로 이 부분을 좀 봤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전 리포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의외로 한전에서 송배전이라든지 원전 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한전도 벌써 투자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재생 같은 경우도 이제 저건 이제 민간들이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봐야 돼요. 태양광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보면 저는 그건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봐요. 저거는 정말 묵혀두고 장을 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연 아나운서처럼 요리를 잘하시는 특히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우리가 요리를 어느 시점 해야 되는지 잘 알잖아요. 근데 태양광 같은 그다음에
그 신재생과 관련된 것들은 한 20-30% 정도는 장을 담가 놔야 나중에 우리 계좌가 식탁이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저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다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묻어두자. 어차피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시장이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유동성 장세 전 초입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초입, 네. 유동성 장세에서는 저런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펀드멘탈이 있는 영양가 있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음식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만약에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장세 초입이라는 게 조금 가슴이 설렜는데 태양광은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자라는 평 내려주셨고 원전은요. 원전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태양광과 다르게. 두산 에너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약간 지금 차익 욕구가 다른 종목처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전은 조정 시 기회인지 궁금하고 원전 말고 또 기자재단도 같이 수급을 받잖아요. 차라리 두산 에너빌 말고 건설이나 기자재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좀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좀 탔는데 앞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네. 시속 160km를 제가 달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앞차를,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그 앞 유리창에 그 속도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걸 안 보고 앞차만 이제 따라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추세가 바로 그런 추세예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160km 더 이상 달리지 않겠다라면 오른쪽 차선 다 옆 차선으로 빠져야죠. 옆 차선 빠지면서 그럼 매도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160으로 달린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양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두산에너빌 갖고 계신 분들은 꽉 잡고 언제든지 브레이크에 그러니까 악셀레터 페달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 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부터 두산에너빌가 더 간다, 원전이 더 간다, 퍼포먼스가 더 간다. 저는 간다라고는 봐요. 하지만 지금 구간이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가느냐.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티는 지금 최소한 시속 140에서 150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티에 대한 저는 긍정적인 비유는 갖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로스컷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익컷이죠. 이익컷을 할 수 있는 로스컷이 아니라 이익컷이죠.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건 어디냐? 주요 이동평선이 깨질 때 이익컷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부 정책이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랑 다르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걸 바톤을 이어받고 글로벌 추세로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더군다나 오늘 그 나온 한국전력의 리포트를 보면 한국전력이 투자하는 것에 한전 기준으로 보면 40%가 원전 관련이에요. 40%가 송배전이고 그런 어차피 한전하는 역할이 송배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기존 원전에 대한 보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보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속도는 조금 빠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유동성 초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이 유동성 랠리에 탑승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어제 2차전지 움직였죠. 맞아요. 강했죠. 오늘 현대차 움직이죠. 네. 그러면 다음은 누구야? 다음은 바이오예요? 예, 그럴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2차전지 가야 지수 오른다. 현대차 가야 지수 오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다음에는 제약바이오도 어쨌든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지금 40만 원 공방전을 몇 달 동안 펼쳐가는데 이거 뚫으면 하이닉스처럼 조금 더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뚫어주면 안착하면. 뚫어주면. 근데 지금은 추세가 없는 구간이에요. 횡보하는 구간이지 추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추세 있는 쪽으로 좀 붙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좀 보면 밑에서 조금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여요. 또 의료용 AI 같은 경우도 뭐 루인시라든지 이런 거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나면 알테오전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현재로서는 추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세가 일단은 살아있는 쪽으로 순환매 기대해보자. 제약 바이오까지 다뤄봤고요. IS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